그래서 어쨌거나 그 이제 그런 류의 일들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 만약에 좀 공적인 그런 그 개념이 있으면 지금 우리 상황이 평양, 베이징, 서울의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한미 공조 전체주의 투쟁 전선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기득권이든 보수든 우파든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밥값을 하는 거예요. 밥값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들이라 그럴게. 이것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라.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이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생각 나는 거 이제. 옛날 생각나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이게 아주 이 조선반도 내지 한반도에 아주 빌어먹을 그 문화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제도권이나 상류층이 완전히 눈을 다 가려버리고 자기 얘기만 먹다.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명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완전히 셧다운하고 거기에 대해서 떼어버리는 이게 그거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자뷰라 그러죠. 프로로. 이거 옛날에 본 케이스인데 뭐 이거. 옛날에 본 케이스인데. 기시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은 경제, 안보, 그다음에 정치 의식 이거 골러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지금 우리가 전체주의 블록으로 우리가 편입될 경우 70년의 자유는 질식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평양은 우리가 그렇게 평양을 하찮게 여기고 했던 게 저게 70년대 초반에 주체를 하면서 영생교 사교 전체주의가 되고 자기 인민들도 못 먹여 살리고 지금 자기 부하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정도까지 오고 세계에 대해서는 핵을 가지고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게 이제 피바다 피를 가지고 피를 빨아서 전체주의적 그 사교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한이고 좀 더 올라가면 대원군이 세상은 이제는 서양이 주도하는 물질 문명, 산업 세계, 현대 문명, 현대 문명으로 가야 되고 우리 내부에서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하면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명한 역사적인 과제가 외부의 압력으로 오고 있는데 문 닫고 살고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쇄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아갔죠. 강제적으로 일본에 강점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건드라고 하는 게 물질 조금씩 들어오고 그런 거고 그 와중이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그렇죠. 명청 교체기에 예예예. 우리가 저기 뭐 인조 때죠. 예예. 사막사와 주전파와 주화파가 명분투쟁을 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여기서 한반도 운전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저기 비록 북경에 그 북경에서 쫓겨났지만은 계속 명나라를 모셔야 돼. 우리는 만동묘. 그렇죠. 송시열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해서 극단적인 자기의 벼슬 이익, 그 다음에 대원군의 자기의 권력 이익, 그 다음에 김씨 일가의 그 권력 이익, 이걸 위해서 전체를 공적인 전체를 다 포갑적으로 티런이라고 그러죠. 포갑적으로 지배해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보면은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이거는 궤변도 아니에요. 근데 둘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빨애들의 그런 전빨애들은 외부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보수니 우파니 보수파리 싸구려 보수파리 우파파리들은 지금 외부 세계가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한미 공조 반전체주의 투쟁 전선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샷다 마우스 하고서 전발 시다발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부적으로 조금 눈에 보이는 참나. 정책이나 혹은 무슨 또 뭐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쫑알쫑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오죽했으면은 박지필께서 대한민국의 보수파리하고 보수도 뭔지도 모르면서 보수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홧김에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정확히 이 시대에서 뭐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거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이 인식이 필요할 건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여전히 오늘의 빵이 내일의 빵으로 확보될 거다. 그거만 확보하면 되니까 막 적절히 눈에 보이는 자명한 험담거리나 주스 담아서 하루 종일 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내일 뉴스 생기면은 또 그 뉴스 가고 시대의 진단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대의 진단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아니 보수파리 우파파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안 짠다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한미동맹, 그 다음에 시장경제. 시장경제. 그런데 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기득권 제도권이 탄핵 때 지들이 회쳐갖고 문재인이 586 입에다 넣어줬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인간의 자유와 존엄, 진실 존중, 공정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려면은 제도권 언론부터 인격살인을 저질렀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매하신 헌재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한 법조부터 인민재판을 저질렀다.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이 이러한 아주 야비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에 편승해서 이게 우리가 칼을 댔죠. 우리가 칼잡이를 한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가 유능했냐 무능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선호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정치 권력 투쟁이 필요하고 인간이 피할 수 없어요. 박근혜 저 여자 곱게 퇴임시키면은 계속해서 20년 30년 1000만 표 끌고 다니면서 상황으로 모셔야겠다. 그러니까 저 여자 날려버려야겠다. 이 욕구 자체는 전 비난을 안 해. 싸움은 싸움답게 해야지. 자,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동네 무슨 당구장 둘러싼 무슨 동네 저기 삼류 양아치 애들 저기 패싸움도 아니고. 그저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도 너무 좀 자괴스럽고 비참해지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정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있는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고 위기와 타락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언론이 아까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공조, 자유의 공조죠. 나는 문명의 공조라고 생각해요. 예. 자, 문명의 공조 이 세 가지 축인 같으면은 과연 이 축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거 반성해봐야지. 그걸 뭐 한미동맹이 지금 끊어질 거다, 99% 나갈 거다, 뭐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무슨 조그마한 정책 하나 두 개, 보니까 이렇더라, 미국은 떠나갈 거다, 그리고 뭐 핵 우리도. 패닉에 빠져서 닥치고 모여, 닥치고 모여 말아.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지 말고, 급할수록 뭐,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한미 문명의 동맹, 시장경제의 번영 이 세 가지 축은 우리가 절대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역할이 정치권의 시다발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정치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지 마음대로 정치적 행위자를 할 것이냐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건 자명해요. 지나간 탄핵의 시기는 자기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언론이라고 하는 그 선동 매체, 그러니까 언론이 말하자면 와치독이 아니라 인격살인 선동 매체가 됐지. 그렇죠. 말하자면은 권력을 일상적으로 감시를 하고 최소한 뭐 여러 가지 좋은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협조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붙어가지고. 아니면은 정치권을 어리로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선동 매체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아니, 죄가 확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파면하라고 하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죠? 그것도 국회 조사위도 가동을 안 했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으로서 내가 그 당시에 뭐 미쳤던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했던지 그러면 나는 어느 대학의 법학적 뭐 전문 대학원에 가서 특임 교수, 그것도 또 석좌 교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법률인으로서 그 정도의 그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냥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을 벗어야지. 그러니까 헌재는 제가 보면 검은 법복이 아니라 빨간 법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걸 뚱뚱뚱 두들기는 이게 아니라 판결봉이 아니라 죽창을 들고 그때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가장 네, 제가 보면 그래요. 재판관의 정체성, 판사의 정체성이 가장 고귀한 정체성은 독립성 아니에요. 근데 부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권. 그 당시에 뭐 친이 친박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탄핵을 해서 칼을 썼다고 치면은 그게 역사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책임까지는 안 지더라도 최소한 스토리는 정리를 해줘야 돼. 스토리는 최소한. 그다음에 저기 좀 빨리 풀어라 뭐 이런 소리를 제대로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인도적 배려에서 빨리 풀어 있다고 시건방진 태도하지 말고 이게 인민재판이었으니까 빨리 풀어라.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우리 세계 아마 우리 박주필께서 이야기한 그 공정재판, 적각석방, 공정재판, 인격살인. 인격살인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일부 사적으로 만나면. 사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발언하지 공적으로. 정치인이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아니, 잠깐만요. 조 교수님. 하나 물어봅시다. 백모가 공인이요? 아니면은 국회의원 빠지 다른 사람이 공인이요? 누가 더 공인이요? 그 사람이 공인이죠. 그 사람이 더 공인 아니에요? 그럼 백모 같은 사인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인이 그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치학적으로 평가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나는 누구 편이었다 아니었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 시대에 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한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씻지 못할 지금 큰 부담을 준 요소가 뭐고 그 부분에 대해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행동, 최소한의 행동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더러운 이익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라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된 용어. 저는 그 용어 안 쓰는데 아주 비웃장이 상해서. 근데 우파파리, 보수파리 하려면 아까 한미동맹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감히 선언을 할게요. 지금 한미동맹은 베이징, 평양, 서울의 전체주의 삼각축에 대한 전체주의 삼각 트라이앵글에 대한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투쟁전선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얘기를 하냐고. 그래 놓고 나서 기껏 얘기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왜 트럼프가 문재인하고 대립각 안 세우냐. 트럼프 개객기, 저 장사꾼 개객기. 아니면은 왜 한국 자체 핵무장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게임이 그 게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한미동맹을 파괴한 주범이에요. 지금 그렇죠. 파괴하고 있다고. 오늘도 파괴하고 이 순간도. 그러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자유민주주의 지가 쌈밥 말아가지고 문재인 586 입에다 넣어준 다음에 회복하지 않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이 순간도 파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한미동맹을 지금 이 순간도 파괴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에 시장경제요. 시장경제는요. 까고 말하자고요. 앞으로 전경련이요. 시장경제 시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전경련이 돈 질러가지고 시장경제라고 떠든 게 리버테리아니즘, 시장 지상주의, 그렇죠. 자유시장 방임주의인데 요새 시장은 제도로 파악을 한다고요. 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정치권이 국가가 사람들이 의회가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과 컨셉을 가지고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가다듬어서 발전시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FCC 결정에 의해서 AT&T 벨이 깨지고 미국의 통신회사가 쫙 분열됐잖아요. 그거는 철학이 바탕한 제도의 선택이었지 시장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선물 시장 똑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자연 발생적인 거가 있었지만 그거를 세팅을 했다고 룰을. 결국 룰에 대한 선택이 마지막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요. 전경련에서 이때까지 시장이 제도고 제도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임이냐라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악질적으로 전경련이 했냐면 제가 말할게요. 저 전경련에 계속 사실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음해를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의 보수파리, 우파파리가 얼마나 천박한지. 우리 스스로 적나라한 자화상. 예, 자화상 얘기하는 까봅시다. 거예요. 까는 건데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자, 자유주의라 그러면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렇죠. 그 단어 깨면 우남 이승만 뺨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남 이승만이 당 이름이 리버럴 파티, 자유당이니까. 그러니까. 정경련과 그 앞잡이하는 그 지식인들이라는 것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써갖고 리버테리아니즘을 자유주의라고 썼다고. 그렇죠. 그 리버테리아니즘은 뭐냐면요. 이거 극에서 극인데 핵심은 뭐냐면 무정부적인 시장 방임주의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강간을 했다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언어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제가 자유주의자란 말을 못 써요. 우리 조 교수님은 자유주의라는 말 쓰잖아. 근데 네. 조 교수님 한국 자유주의 학회 뭐 이런 거 하잖아. 자유 내가 물어볼게요. 예, 예. 조 교수님 리버테리언이야, 리버럴이야? 나는 리버럴입니다. 리버럴이었죠. 예, 예. 이렇게 정의된 정치 사상의 용어마저도 전경련이 그까짓 돈 이른바 보수판, 이른바 우파판에 1년에 뭐 한 10억, 20억 푼다는 그거 내세워서 그거 앞에서 떠드는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것들 내세워 갖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강간을 해서 리버테리아니즘을 뜻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언어 강간범 집단이에요. 전경련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 리버럴을 반을 쪼개서 건강한 리버럴과 타락한 리버럴을 구별해서 타락한 리버럴을 보수주의 그 진영이 안아들일 때 힘이 나오는 거거든. 그 전략을 못 쓰게 언어를 망가뜨리고 타락시킨 주범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판에 돈 풀어온 전경련이라는 개상스런 조금 참으세요. 돈벌레 집단. 어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겪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의 전경련이나 혹은 나 왜 망한 거요? 대기업 박수 쳐. 대기업 집단들이나 혹은 또 거기에 잘못 그거 한 게 19세기의 마르크스의 소위 경제 결정론이나 혹은 또 미국의 일부에서 리버테리아니즘, 즉 시장 방임주의, 시장 방임주의, 시장 지상주의는 둘 다 경제주의입니다. 세상은 경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전경련을 이야기하면은 세상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개싸가지 없는 거를 돈질을 하면서 우파판을 망쳐오고 우파판을 타락시켜오고 그러니까 그게 우파 운동이라고 옆에서 청와대니 MB 정부 청와대 저기 뭐 박근혜 정부 청와대 MB 정부 국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옆에서 펌프질하고 그거 문제점 지적한 나 같은 놈은 저 놈은 분열주의자라고 밟아서 묻었다고요. 그거를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는 절대 경제 자체로서 자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결과로서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도 존재하고 문명도 존재하고 문화도 존재하고 그것이 연결된 부분이에요. 제도로서의 시장을 그래서 제도, 예, 그럼요. 섭속, 예.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총괄된 거지.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돈의 기준에서 시장이 만능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는 전 그래서 안 되고. 박 대통령이 탄핵 그 고난을 당하면서 전경련이
무력화되고 전경련의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바닥에 돈 푸는 수도꼭지 잠갔다 틀었다 한 엑스파일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이승철 상근부회장 박근혜 정부 박근혜 그 감옥 갈 때 그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사회적으로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홍복이고요. 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깊게 생각 안 하고 앞에 전경련 내세워서 원래 전경련이라는 게 그 이병철 회장께서 만든 데 아니요. 네. 좋은 뜻에서 만든 거거든. 삼성 같은 데 대기업들이 깊게 생각 안 하고 앞에 그런 그 썩어 빠진 대가 머리 중심을 가진 그런 그 경제 결정론 시장 지상주의자들이 아유 회장님 아유 무슨 전무님 사장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우파를 길릴 수 있습니다. 보수를 길릴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돈질을 한 게 삼성의 미래전략기획실장 장충기라고 부산 사람 이런 자들이 물론 그 사람 지금 고난당했죠. 감옥 갔죠. 그 밑에 김전무 이게 정신머리가 없네. 제발 대기업한테 말할 테니까요. 이 바닥에 돈 쓰지 마세요. 나 당신들 돈 쓰기 싫거든. 이 바닥 왜곡시키지 마. 그냥 기업만 열심히 하셔. 그 기업 약점 뜯어가지고 빌딩 만들어서 정권까지 만든 또 참여연대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삥바리 하라 그래요. 거기는 저쪽은 삥바리 하라. 나는 이 바닥에 그쪽에서 돈 쓰는 거 싫어요. 이게 하도 이상하게 써서 돈을. 우리 국내 그 부분만 해서 이거 참 상스럽죠. 많지도 않은 돈이야. 결국 다 털어봐야. 그리고 1년 평균 한 20억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뭐 닭 모이 주듯이 찔끔찔끔 뿌리고 저쪽 애들이 오면 수백억씩 주면서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들이 우파를 길렀고 보수를 무슨 내가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요. 청와대 국정원 비선 앞에서 오다 받아서 전표 끊어 오면 수도꼭지 틀었다 잠갔다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 맞아. 그것도 타락한 결과입니다. 뭐 어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 감옥 가시는 바람에 이 타락한 구조가 싸그리 망한 거는 국군이 올라는 전조예요. 국군이 올라는 전조. 그래서 이게 이제 국군 중에서 박은 사실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포착을 못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지식인의 아주 본질적인 실존적인 문제와 연관돼서 좀 우선 지금부터 트럼프를 한번 찍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텃바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우선 내가 반론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트럼프 장사꾼론. 그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사꾼 출신 맞죠? 나는 트럼프는 장사꾼도 아니고 경영인도 아니고 오나 사업가입니다. 배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 트럼프가 소위 말하면 안보 무임승차론 이러면서 우리한테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같이 공동 기업들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건 아마 협상을 위한 방식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썼던 참모가 썼던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민족 공조로 갈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별 이야기 안 했잖아요. 대신에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한미동맹에 대해서 천명한 내용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전략가입니다. 그건. 거의 40분에 걸쳐서 강의를 했죠.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그때 말하자면은 미국의 정예 항모, 핵 항모 3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죠. 이게 장사꾼의 행보인가? 시장에서 이거 50원, 이거 100원, 그리고 순간에 따라서 내고 하면 또 깎아주고 하는 그런 장사꾼인가? 아니면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도전에 세계를 다시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역할인가? 나는 후자가 100% 맞고 그 뒤에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태도 그거는 장사꾼으로 보이고 리얼리티 쇼로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참모, 정책
이쪽에 대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걸로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이 더러운 냉전 게임 이거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트럼프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즉 네. 지금 상업주의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장사꾼 하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우리 핵무장하자라고 하는 결론. 그거 뭐 일부에서 지식인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게닝 칩을 위해서. 그런데 존재를 말하자면은 문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그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시 부활시켜서 반전체주의 전선에 같이 해서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전략을 읽으면은 지금 그런 트럼프, 우리 박선배 이야기 말 맞더라. 트럼프 개새끼, 개새끼 이러면서 장사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자적으로 대응할 이유는 아니고 이미 제도권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금 남북한을 둘러싸고 남북한 안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게임 그리고 정치적 게임의 진면목이 뭐냐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근데 하고. 고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몰라서 안 하는 수도 있고 그 고민을 알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자기의 오늘의 빵이 위험하니까 그냥 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중대가 되는 거죠. 네,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게 기존의 그 싸구려 보수파리 우파파리들이 제가 꽤 저희 성향인 정치인을 그저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 사실은. 제가 어저께 센터출에서 얘기했지만 고립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한데 그래서 제가 당신 오바마 정부 말기 맨 마지막 해 피스칼 이어 2017 그러니까 2017 회계연도에 저거 얼마였는지 알아? 내가 그랬어요. 국방비. 몰라. 5,500억 달러. 그렇죠. 많이 줄였죠. 근데 2018년 트럼프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외산을 짠 2018 회계연도 얼마였는지 알아? 몰라. 7천억 달러.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이라크 전보다 더 많아졌죠. 많아졌죠. 2019년에는 이라크 때 피크였는데 그러니까 이 고립주의를 하면서 군비를 이렇게 확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건 고립주의일 수가 없는 거거든. 미국의 미군의 한 참. 55% 60%가 사실 해외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립주의가 아니죠. 거기에서 군사비가 늘어간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책임감과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건 네. 그렇게 군비 늘리면서 오히려 서유럽과 중동에서는 빼잖아. 힘을. 당연히요. 그럼 어디로 오고 있냐고 이 집중력이 대중포위로 오죠. 인도파시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포위로 오고 여기가 승부처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미국의 해외 파병 국가 중에서 1, 2, 3, 4등이 옛날에는 독일이 1등이었죠. 예. 지금 아마 일본일걸? 지금 일본으로 바뀌기 예. 아마 숫자 비슷한데 하여튼 일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마 3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